안녕하세요. 전문청능사 신현욱입니다. 이번에는 먼저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청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사용을 하다 보니 불편한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입한 곳에 다시 찾아갔죠. 관리를 받기 위해서 불편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관리를 받았는데, 그리고 다시 착용을 해도 별 차이도 없는 것 같고 마음에도 별로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다시 찾아갔는데도 별로 바뀌는 것도 없고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다라고 지금 와서 환불해달라고 하자니 환불해줄지도 모르겠고, 설령 그런 얘기를 또 했다가 괜히 또 구입한 곳이랑 감정이 또 상해서 지금 이거마저 받고 있는 관리도 못 받을 것 같고. 자, 이런 상황에 처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화딱지 나가지고 보청기를 그냥 서랍에다가 이렇게 처박아 두시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는데,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한두 푼도 아닌데 어떻게든 사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겁니다. 보청기를 구입하고 다른 곳에서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청기 가격처럼 센터 운영자 재량이에요. 여기서 제가 보청기 가격처럼이란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으면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 위에다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오시면 아마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거고요. 자, 그런데 사후 관리가 센터 운영자 재량이라, 그러면 또 여기서 드는 의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니,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같은 회사 이름을 달고 있는 센터라면 내가 다른 지역 센터에서 샀어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건 의무 아니냐? 의무는 아닙니다. 이것 또한 센터 운영자 재량입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통해서든 혹은 방문을 해서 사후 관리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했는데, 만약에 해준다 그러면은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이 경우는 또 비용이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만약에 저 또 문의를 했는데 안 된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 센터 운영자가 잘못한 거냐, 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센터 운영자 재량이니까.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 영상에서 그랬었죠. 보청기 구입할 때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집을 이사를 가게 돼서 구입한 곳에서 더 이상 관리를 받을 수 없는 정도의 거리로 떨어진 경우, 내가 구입한 센터가 문을 닫게 돼서 또 관리를 못 받게 되는 경우, 이 경우는 어쩔 수가 없죠. 이런 것까지 다 예상을 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구입하기 전에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보청기를 너무 가격에만 중점을 둔 것은 아닌지, 구입한 곳의 선생님이 전문가로서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분인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인지, 그리고 그 구입한 곳의 센터가 집에서 오고 가기 편한 곳에 있는지, 그 밖에 등등, 이렇게 예상 가능한 것들을 구입하는 과정 중에 꼼꼼히 확인을 해 보셔서 부디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도 기왕 보청기를 구입하고 관리까지 거기서 받는 것이 좋잖아요. 이상 보청기 사후 관리와 관련된 불편한 진실 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게 몇 가지 더 있을 법하기도 한데 그건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아무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게 또 생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라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물론 저는 이런 상황이 일단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겼다. 그러면 저는 일단 주변에 청능사가 어디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전화를 해본던지 아니면 이제 직접 방문을 하던지 해서 이런 사정들의 이야기를 하고 내가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의를 드려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사후 관리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만 파악할 게 아니라, 만약에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해주는지도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사후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무작정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을 해드리겠다는 시스템을 갖고 사후 관리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앞선 영상에서도 누차 말씀드렸던 전문성과 연결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후 관리로 인해서 한 번의 실패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실패를 겪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